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만약 누군가 정숙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면 그녀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명품을 사랑하고 시어머니가 동네 마트를 애용할 때는 더욱 그랬죠. 정숙은 평범한 60대 주부였어요. 평생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온 전형적인 어머니였죠. 그런 그녀에게 며느리 서리는 신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에르메스를 일상복처럼 입고 유기농 주스만 마시며 글루텐 프리를 외치는 젊은 여성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시대가 바뀌었으니 젊은 사람들의 취향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알게 되었어요. 서린에게 자신은 그저 촌스러운 시어머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아들 지우는 어떨까요? 그는 전형적인 샌드위치족이었어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평화 유지를 위해 애쓰는 남자였죠. 하지만 진짜 평화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그는 몰랐어요. 이 이야기는 어느 주말 브런치에서 시작됩니다. 햇살 좋은 오후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 그리고 평화로워 보이는 가족의 모습. 하지만 그 평화는 커피 한 잔이 쏟아지면서 산산조각 나게 되죠. 과연 정숙은 계속 참고만 살아갈까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정숙의 반란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지켜보시죠. 주말 오후 햇살이 창문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거실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브런치가 놓여 있었죠. 갓 구운 토스트의 고소한 냄새와 신선한 과일의 달콤한 향이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숙은 앞치마를 두른 채 마지막 접시를 나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온 가족이 모이는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지훈이 의자를 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늘 그렇듯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색도 엿보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듯 말입니다. 아니야, 뭘. 이런 게 어디 수고야. 정숙은 손사래를 치며 앉았습니다. 그런데 시선은 자꾸만 며느리 서린을 향했어요. 서린은 거울을 보며 목에 두른 스카프를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 스카프는 정숙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패턴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 스카프 어때요? 서린이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에르메스 신상이에요. 한정판이라서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정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에르메스라는 브랜드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게 얼마나 비싼 건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서린의 표정을 보니 분명 대단한 것 같았어요. 예쁘네요. 색깔이 참 고급스러워요. 그죠? 이게 진짜 실크예요. 만져보시면 알 텐데 완전 다르거든요. 서린은 스카프 끝을 살짝 들어 올리며 자랑했습니다. 백화점에서도 이런 건 VIP만 살 수 있어요. 지우는 포크로 계란을 찍으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대화가 시작되면 분위기가 어색해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만 먹자. 음식 식어요. 하지만 서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명품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죠? 요즘 시어머니들 다 그러시던데요. 정숙은 잠시 멈칫했어요. 자신의 옷장을 떠올려 봤지만 서린이 말하는 그런 명품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 글쎄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걸 뭘. 에이, 그러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좋은 걸 입어야 해요. 싸구려 입으면 더 늙어 보이거든요. 서린의 말에는 배려라는 포장지가 씌워져 있었지만 정숙에게는 따끔하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서린이 말이 맞네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자신이 뭔가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 오렌지 주스도 수입산이에요? 서린이 컵을 들며 물었습니다. 별것 아닌 질문 같았지만 정숙에게는 또 다른 시험처럼 느껴졌어요. 아니요. 그냥 마트에서 산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전 요즘 유기농만 마시거든요. 몸에 안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서린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투에는 분명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젓가락을 꽉 잡으며 입을 다물었어요. 이런 상황이 불편하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지만 직접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거든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편을 들어야 할지 몰랐던 것이죠. 정숙은 설인의 시선을 피하며 접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가족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텐데 왜인지 오늘은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을 작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설인이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글루텐 프리가 트렌드잖아요. 다음에는 그런 빵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글루텐 프리요? 알겠어요. 다음에는 그런 걸로 준비해 볼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글루텐 프리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도 막막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운 가족 브런치처럼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식탁 위를 맴돌고 있었거든요. 정숙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그 미소 뒤에는 상처받은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브런치가 끝나갈 무렵 설이는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스카프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에 올려야겠어요. 친구들이 이거 어디서 샀냐고 계속 물어보거든요. 카메라 앵글을 맞추며 여러 장을 연달아 찍었죠. 정숙은 설거지를 위해 접시들을 차곡차곡 쌓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인의 다음 말에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가 하시면. 좀 더 꼼꼼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 그래요? 정숙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설거지를 대충 한다는 뜻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그릇들 좀 비싼 거거든요. 설이는 정숙의 손에서 접시를 가져가며 말했어요. 마치 정숙이 소중한 것을 다룰 능력이 없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지우는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 줄도 읽지 못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끼어들지는 못했습니다. 설이나 어머니 요리 맛있었지? 지훈이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리려 했어요. 네, 맛있었어요. 그런데 좀 짠 것 같았어요. 요즘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설이는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연세 생각하시면 더욱 조심하셔야 할 텐데요. 정숙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자신이 만든 음식이 짜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상했거든요. 평생 가족들 입맛에 맞춰 요리해왔는데 갑자기 그게 틀렸다는 소리를 들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그래요? 미안해요. 다음에는 더 신경 써서 할게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요리가 서툴렀거든요. 그런데 요리 클래스 다니고 건강한 재료들 공부하면서 많이 늘었어요. 설인의 말에는 자신이 정숙보다 더 발전된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어요. 자신도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요리를 해왔는데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이 컵은 어디서 사신 거예요? 설인이 컵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마트에서 샀어요. 세트로 파는 거요. 정숙이 대답했어요. 아, 그래요? 전 요즘 수제 도자기만 써요. 기계로 만든 거랑은 느낌이 완전 달라요. 설이는 컵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 좀 더 고급스러운 걸로 바꿔보시는 게 어때요? 정숙은 말없이 미소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점점 쌓여가는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설인의 기준에는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나저나 어머니, 머리는 어디서 하세요? 설인이 갑자기 정숙의 머리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동네 미용실에서 해요. 거기 원장님이 오래됐거든요. 정숙이 머리를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전 강남에 있는 유명한 디자이너한테 받아요. 좀 비싸긴 하지만 확실히 달라요. 어머니도 한번 가보세요. 훨씬 젊어 보이실 거예요.
서린의 말에는 현재 정숙의 헤어스타일이 촌스럽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신문을 내려놓고 서린을 바라봤어요. 서린아, 엄마 머리 예쁘잖아. 그렇긴 한데 좀 더 모던하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서린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평소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서린의 말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박혀서 자신감을 깎아먹고 있었거든요. 거실로 돌아온 정숙은 소파에 앉아 있는 서린을 바라봤어요. 서린은 여전히 휴대폰으로 자신의 사진을 보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자신만만해 보이던지 정숙은 자신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요. 서린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서린의 관심이 고마운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지적인지 구분하기 어려웠거든요. 분위기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고 지우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정리할까요? 정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몇 개의 그릇과 컵들이 남아 있었어요. 서린이 설거지를 했다고 했지만 정작 식탁 정리는 여전히 정숙의 몫이었죠.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어요. 평생 혼자서 해온 일이라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서린은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가끔씩 웃음소리를 내며 SNS를 확인하고 있었죠. 아, 언니가 댓글 달았네. 스카프 너무 예쁘다고 하네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컵들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테이블 모서리에 팔꿈치가 살짝 걸리면서 균형을 잃었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이 기울어지더니 그 안에 남아있던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아! 정숙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커피는 마치 계획이라도 세운 듯 정확히 서린의 목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에르메스 스카프 위로 말이에요. 서린은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차가운 액체가 목에 닿는 느낌에 하고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스카프를 내려다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린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의 차분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비명에 가까웠죠. 정숙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 내가 실수로 그만. 급하게 냅킨을 집어들고 서린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죠. 만지지 마세요. 서린이 정숙의 손을 밀어냈어요. 이거 얼마짜린 줄 아세요? 이건 그냥 빨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훈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서린아, 진정해. 엄마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일부러가 아니라고요? 서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게 몇백만 원짜린 줄 알아요? 한정판이라서 다시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정숙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계속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깨끗하게 빨아줄게. 서린이 비웃듯 말했어요. 세탁이요? 이걸 손으로 빨려고 했어요? 이건 그런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돈으로도 못 구하는 거라고요. 커피 얼룩은 스카프의 중앙 부분에 조금 어둡게 번져 있었어요.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서린의 반응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요? 서린이 스카프를 벗으며 소리쳤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해서 구했는데. 서린아, 너무 흥분하지 마. 지훈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서린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흥분하지 말라고요? 당신이라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서린은 지훈에게도 화를 냈어요. 당신 엄마가 제 물건을 망쳐놨는데. 정숙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당신 엄마라는 표현에서 서린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가족이 아니라 남의 엄마, 그저 지훈의 어머니일 뿐이라는 뜻이었죠. 정말 죄송해요. 정말로.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눈물이 맺힐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죄송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설이는 더욱 날카롭게 말했어요. 이거 고의죠? 처음부터 제가 자랑하는 게 못마땅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정숙이 급하게 부인했어요. 정말 실수였어. 하지만 설이는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하게 떨어졌네요. 하필 이 스카프 위에만.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어요. 지우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며 서 있었고, 정숙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죄책감과 설인의 과도한 반응에 대한 당황스러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설인은 젖은 스카프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어떻게? 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정말 사고였는데 왜 이렇게 일이 커졌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이 이렇게 초라한 기분이 들어야 하는 걸까요? 화장실에서 나온 설인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스카프를 들고 있었어요. 물로 헹구려고 시도했지만 오히려 얼룩이 더 번진 상태였죠. 봐요. 이거 봐요. 설인이 스카프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이제 완전히 망가졌어요. 물에 적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세탁소에 맡겨보면. 세탁소요? 설인이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이게 동네 세탁소에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전문업체에 맡겨야 하는 건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지훈이 중재하려고 나섰어요. 설인아, 일단 진정하고 방법을 찾아보자. 진정하라고요? 설인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당신은 맨날 그런 식이네요. 당신 엄마가 잘못했는데 왜 제가 진정해야 해요? 그 순간 정숙의 가슴에 뭔가 콱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당신 엄마라는 말이 또다시 나왔거든요. 마치 자신이 이 집에 속하지 않는 외부인 같은 기분이었죠. 아니, 설인아.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지훈이 목소리를 조금 높였어요. 일부러가 아니면 뭐 어쩌라고요? 설인이 팔을 벌리며 소리쳤어요. 결과는 똑같잖아요. 제 물건이 망가진 건 똑같다고요. 정숙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설인의 분노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그 표현 방식이 너무 과격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자신이 실수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소리를 질러야 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왜 당신은 항상 당신 엄마 편이에요? 설인이 지훈을 향해 돌아섰어요. 저도 이 집 식구잖아요. 나는 누구 편을 든 게 아니야. 그냥 너무 흥분하지 말라는 거야. 지훈의 목소리에도 짜증이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흥분하지 말라고요? 설인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즐겁지 않았죠. 몇백만 원짜리 물건이 망가졌는데 흥분하지 말라고요? 정숙은 설인이 계속 강조하는 몇백만 원이라는 말에 움츠러들었어요. 그 돈이면 정숙에게는 몇 달치 용돈에 해당하는 거대한 금액이었거든요. 자신의 실수가 이렇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생각에 더욱 미안해졌어요. 제발 이해해봐요. 설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이거 정말 소중한 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설인의 목소리는 다시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순간에 망가져 버렸잖아요. 이게 정말 실수예요? 저는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럽다고? 정숙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왜 일부러 그런 짓을 해요? 그러게요. 왜 하셨을까요? 설인이 도전적으로 대답했어요. 처음부터 제가 스카프 자랑하는 게 못마땅해 보이셨는데요. 정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설인이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며느리의 물건을 일부러 망칠 정도로 못된 사람으로 여긴다니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할 거예요? 설인이 스카프를 정숙 앞에 내밀며 소리쳤어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지훈이 마침내 폭발했어요. 설인아, 그만해. 엄마가 얼마나 미안해하는데.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설인이 되받아쳤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이게 원래대로 돌아와요? 정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었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설인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이 문제 해결하고 가세요. 정숙은 뒤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닫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울함, 죄책감,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정말 실수였는데 왜 이렇게 매도당해야 하는 걸까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설인과 지훈의 말다툼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정숙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항상 자신이 뭔가 부족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어요. 방문을 닫은 정숙은 침대 가장자리에 털썩 앉았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설인과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았지만 이제는 잘 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그게 더 쓸쓸했어요. 자신과 관련된 문제인데 정작 자신은 빠진 채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숙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혼자서 사귀고 억울해도 참고 화가 나도 꾹 눌러 담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정숙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궁금했거든요. 설인이 이 집에 와서부터 자신은 늘 뭔가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하는 말마다 입는 옷마다 먹는 음식마다 뭔가 모자란 게 있다는 식으로 들렸죠. 창밖을 내다보니 이웃집 할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그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 정숙에게는 부러워 보였습니다. 저 할머니는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을 받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숙은 옷장을 열어봤어요. 거기 걸린 옷들은 모두 평범했습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비싼 브랜드도 없었고 설인이 입는 것 같은 화려한 옷도 없었어요. 그동안은 이런 옷들이 자신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설인을 보고 나니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명품이 그렇게 중요한가? 정숙이 중얼거렸어요. 설인에게는 그 스카프가 정말 소중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숙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죠. 1,000조각에 몇백만 원을 쓴다는 게 말이에요. 문득 정숙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여유가 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가고 지훈이 태어나서 키우느라 바쁘지만 즐거웠던 시절 말이에요. 그때는 누가 자신의 생활 방식을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 자신도 당당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든 게 바뀌었어요. 설인이 이 집에 와서부터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뭔가 부족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요리도 옷차림도 말투도 심지어 설거지하는 방법까지도요. 정숙은 화장대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거기 비친 자신의 모습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설인이 말한 대로 정말 늙어 보이는 걸까요? 동네 미용실에서 한 머리는 정말 촌스러운 걸까요? 아니야.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나야.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요즘 들어 자신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거든요. 설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헷갈렸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던 목소리들이 조금 잠잠해졌어요. 아마 지훈이 설인을 달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정작 자신을 달래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지훈도 설인 편에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았고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얀 천장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마치 지금의 자신의 마음처럼 말이에요. 뭔가로 채워야 할 것 같은데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르겠는 공허함이었어요. 이게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인가? 정숙이 자문해 봤어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며느리 때문에 고생한다고 하는데 자신은 반대로 며느리한테 고생당하는 것 같았거든요.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맑은 소리가 정숙의 마음을 조금 위로해줬습니다. 적어도 세상에는 아직 순수한 것들이 남아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깨어나면 설이는 여전히 자신을 존중해주는 며느리이고 지우는 엄마 편에 서주는 아들이고 자신은 당당한 시어머니인 그런 꿈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거실에서는 자신 때문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느라 부부가 다투고 있었고 자신은 방에 숨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니까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어요. 서리는 소파에 앉아 망가진 스카프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고, 지우는 그 옆에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서리나, 이제 좀 진정됐어?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정되긴 뭐가 진정돼요. 서린이 스카프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일단 전문 세탁소에 문의해보자.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복원 가능할 수도 있어. 가능할 수도 있다고요? 서린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어요. 확실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저를 달래려고 해요? 지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서린을 달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동시에 방에 있을 엄마 생각도 계속 났거든요. 그래도 뭔가 방법은 있을 거야. 방법이요? 서린이 비웃듯 말했어요. 당신 엄마가 사과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방으로 도망가 버렸는데 무슨 방법이에요? 그 말에 지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도망간 게 아니야. 엄마도 충격받으셨을 거야. 충격받았다고요? 서린이 소리를 높였어요. 누가 더 충격받았는지 알아요? 제 물건이 망가진 저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맨날 물건 해? 그게 그렇게 중요해? 지훈도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물건이라고요? 서린이 벌떡 일어섰어요. 이게 그냥 물건이에요? 이거 제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면서도 그런 말해요? 알아. 그런데 엄마를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냐? 몰아붙인다고요? 서린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제가 언제 몰아붙였어요?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요. 사실대로? 고의냐고 의심한 것도 사실대로야? 서린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곧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필 제가 자랑하고 있던 그 스카프에만 떨어진 게 우연이라고요? 우연이지. 엄마가 왜 일부러 그런 짓을 해? 지훈이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왜 그러셨을까요? 서린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처음부터 제가 명품 얘기할 때마다 불편해하셨잖아요. 지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엄마가 서린의 명품 자랑을 들을 때마다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스카프를 망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서린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서린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당신은 정말 당신 엄마밖에 몰라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뭐가 잘못됐냐고요? 서린이 소리쳤어요. 당신은 항상 당신 엄마 편이에요. 저도 이 집 식구라고요. 그 순간 지훈도 폭발했어요. 그럼 너는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진짜로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해?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럽다고?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엄마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서린이 말을 흐렸어요. 보다는 뭐? 당신 엄마는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확실해요. 지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엄마와 서린 사이에 뭔가 미묘한 긴장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물을 쏟았다는 거야? 일부러든 아니든 결과는 똑같잖아요. 서린이 다시 스카프를 집어들며 소리쳤어요. 지우는 답답함에 머리를 감쌌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거든요. 아내의 마음도 이해되고 엄마의 입장도 이해됐어요. 하지만 둘 사이에서 중재하는 건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 진짜 몰라서 그래. 지훈이 마침내 터뜨렸어요. 엄마가 실수한 건 맞지만 너도 너무 과하잖아. 서린은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어요. 지훈이 자신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과하다고요? 서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제가 뭘 과하게 했어요? 소리 지르고 고의라고 의심하고 엄마를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과하지 않아?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갑자기 방 쪽으로 향하더니 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엄마, 제발 가만히 있지 말고 말 좀 해. 왜 매번 당하고만 있어? 그 순간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지훈의 외침이 끝나고 난 후 찾아온 침묵은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방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정숙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가가 약간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차분해 보였어요. 마치 뭔가 결심을 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정숙은 현관 쪽으로 걸어가더니 다시 돌아섰어요. 서리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고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숙이 뭘 할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숙은 식탁으로 걸어가서 그 위에 놓인 젖은 스카프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고요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정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죠. 이건 내가 책임질게. 서린이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평소 정숙의 말투와는 확실히 달랐으니까요. 내가 그렇게 아끼는 이 천조각. 정숙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스카프를 두 손으로 잡더니 한쪽 끝에서부터 천천히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찌직. 스카프가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정숙은 아무 표정 변화 없이 스카프를 결따라 쭉 찢어버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뭔가가 끝나는 신호 같았어요. 아, 미쳤나봐, 진짜 도라이야. 서린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죠. 정숙은 찢어진 스카프 조각들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말했어요. 그래. 미쳤다. 너희 같으면 정상이겠니? 그 말에는 지금까지 쌓인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억눌렸던 분노, 서운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가 말이에요. 지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평생 엄마가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참고 양보하고 미소 지으며 넘어가던 엄마가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서리는 바닥에 떨어진 스카프 조각들을 바라보며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소중한 물건이 이렇게 순식간에 완전히 파괴되다니 현실감이 들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서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숙은 식탁을 손으로 쿵 내리쳤어요. 그 소리에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죠. 평소 조용하던 정숙에게서 이런 강한 행동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서린이, 너는 나를 사람 취급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을 하는 것 같았죠. 내가 웃으면 아줌마 티 난다 하고 내가 조용하면 기 죽은 척 쉬한다 하더라. 그 입에서 나온 말들 다 기억나. 서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정숙이 그런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자신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건데 정숙에게는 상처가 되었던 거였어요. 명품 좋아하지? 그게 내 전부잖아. 정숙이 바닥에 스카프 조각을 발로 차며 말했어요. 근데 기억해. 명품은 사람이 만들어. 서리는 뭔가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정숙은 이미 돌아서서 지훈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훈아, 너도 똑같아. 지훈이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어요. 눈에는 당황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죠. 넌 남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야. 그저 눈치 보는 방청객. 그 말이 지훈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었거든요. 둘이 알아서 박 터지든 말든. 정숙은 거실 서랍으로 걸어가서 작은 금고함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통장과 인감도장, 그리고 몇 장의 문서들이 들어있었죠. 모두 정숙 개인의 것들이었어요. 서린과 지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정숙이 뭘 하려는 건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정숙은 금고함을 들고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신발장에서 자신의 가방을 꺼냈죠. 모든 동작이 차분하고 결연해 보였어요. 정숙은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돌아봤어요. 서린과 지우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식들 이렇게 된 거는 내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서 참았는데 도저히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정숙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이제 됐어. 나 내 맘대로 다시 살 거야. 서린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정숙이 가방끈을 어깨에 매며 말했어요.
집 나가는 거야. 더 이상 여기서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거든. 지훈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엄마, 잠깐만요. 이야기를 해봐요. 이야기? 정숙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나? 너는 맨날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쟤는 나를 무시하기만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 설인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갑작스러워요.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 정숙이 설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진정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 조금 전까지 소리 지르고 난리친 게 누군데? 정숙은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마지막 말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충고 하나 할게. 두 사람 모두 숨을 죽이고 정숙의 말을 기다렸어요. 설인아. 명품 스카프던 가방이던 너는 인간부터 되어야 해. 설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직격탄인지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았거든요. 그리고 지운한 정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음에 나한테 소리 지르면 유산에서 빼버린다. 그 말과 함께 정숙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죠. 설인과 지우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항상 조용하고 양보하던 정숙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시골 마을의 작은 집 마당에서 정숙이 평상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오래된 트로트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정숙은 그 음악에 맞춰 작은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정숙이 여기 수박 가져왔어. 동네 친구 순자가 큰 수박을 들고 왔어요. 어머,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다 먹어? 정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은 진짜였어요.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죠. 우리끼리 나눠 먹지 뭐. 옆집 할머니도 부르고. 순자가 수박을 썰기 시작했어요. 곧 동네 친구들이 몇 명 더 모였어요. 평상 주변에는 수박 껍질과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정숙은 오랜만에 진짜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수가 서울 집은 어떻게 됐어? 순자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정숙이 시원하게 대답했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실제로 정숙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어요. 지훈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마당 한편에서는 동네 개 한 마리가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모습이 정숙의 마음과 똑 닮아 있었죠. 여기가 진짜 좋다. 정숙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왜 진작 이런 걸 몰랐을까? 친구들은 정숙의 표정을 보며 안심했어요. 처음 시골에 내려왔을 때는 많이 상해 보였는데 이제는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명품이 뭔지 알아요? 정숙이 갑자기 말했어요. 친구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바라봤죠. 마음 편한 내 자리.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숙도 함께 웃었죠. 그 웃음 속에는 자유로움과 당당함이 가득했어요. 저녁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숙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서울에서는 지훈과 설인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정숙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었거든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날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정숙은 그 음악에 맞춰 어깨를 흔들며 수박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가득 퍼졌죠. 정말로 이보다 좋은 명품은 없을 것 같았어요.